안녕하세요 여러분, MG쌤입니다. 네, 오늘은 2학기 기말고사 대비특강 세 번째 강의고요. 오늘의 주제는 22차 시 조선전기의 문화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전기의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유교 보급이 될 것입니다. 유교 보급. 그래서 유교 자체가 국가의 어떤 운영 체제로서 운영을 할 때 있어서 근본이 되는 정신이기 때문에 유교 성리학을 백성들의 삶으로 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자, 당시에 그 유교 윤리 보급 운동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백성의 일상생활까지 유교 윤리를 확산시켜서 유교적인 이상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유교 윤리 보급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펴내게 되는데요. 다양한 편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충신, 그 다음에 효자, 연려들의 이야기를 모은 윤리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삼강행실도라고 합니다. 삼강행실도. 자, 삼강행실도의 이름을 뜯어보면요. 바로 삼강과 관련된 행실을 담은 그림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 맨 아래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삼강이라는 것은 중국 유학에서 중시하는 세 가지 덕목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덕목입니다. 그 세 가지 덕목이 바로 충성, 그 다음에 효도, 남편에 대한 존중,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신, 효자, 연려, 요 세 개의 어떤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든 그림책이 바로 삼강행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동들도 이제 유교 윤리를 보급받아야겠죠. 그래서 소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동이 유교 윤리를 보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교학자인 주자, 중국의 주자, 공자, 맹자, 주자, 이렇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교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자가 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의,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주자가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자가래를 보급함으로써 백성들의 삶 속에서 유교윤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정부의 의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로 인해서 당연히 유교 국가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바로 신문제죠. 그래서 양반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게 되고요. 이런 유교 윤리 보급 운동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유교적 예법에 따라서 생활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례, 결혼을 할 때도 나름의 스텝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나름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제사를 지낼 때도 일정 부분의 양식을 지키면서 이제 실시를 해야 하는 이러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교윤리 보급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전기 왕들의 업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종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의 업적은요, 우선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은 바로 백성을 교화하고 백성에게 표현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특징은요, 그대로 읽고 쓰기 편리한 굉장히 과학적이고 독창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런 글자 읽을 수 있나요? 백,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처음 보는 글자도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훈민정음의 창제로 인해서 당연히 국문학, 즉 국가의 문학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족문화도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있어서 세종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장영실이었죠. 그래서 장영실과 함께 조선전기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경루가 있습니다. 자경루는요, 물시계인데요. 그냥 물시계가 아니라 자동으로 본인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장치가 달려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간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간의는요,
행성과 별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천체 관측 기구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천문 기구로서 어떤 간이가 존재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당시에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그 농업 기술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우리 조선의 풍토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농사 방법을 이 세종시기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을 집대성한 책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농사직설이라고 하고요. 농사직설이라고 하고, 농사직설이란 조선의 풍토에 맞는 농사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중국의 풍토가 아니라 오로지 조선에 맞는 그러한 농사 방법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농사직설이라는 책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작용루고요. 이것이 행성과 별의 위치를 측정하게 해주는 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문학과 지리학의 발달을 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문은 말 그대로 이제 하늘을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 유명한 별자리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 별자리 지도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이름이 길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별자리 지도인데요. 바로 고구려의 천문도, 기존에 있었던 고구려의 천문도를 수정해서 태조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초대 왕이죠. 대정태세문 난세할 때 첫 번째 왕 태조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혼인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습니다. 지리학의 영역인데요. 바로 이 지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바로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태종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실제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우리 조선 한반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일본이 있고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표현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도 존재하는 이런 대륙들을 표시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고요. 이름이 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조선전기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